바로 눈앞에 마천루보다 더 크고 도시보다 더 무겁고 금보다 더 값진 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실어 나릅니다. 그 배의 갑판 위에 있는 각 컨테이너는 음식, 기술, 옷, 그리고 여러 나라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류가 어떻게 전 세계 무역을 떠받치는 바다의 거인들을 만들어 왔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한 척이 왜 영원히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는지도요. 오늘날 운항 중인 모든 컨테이너선 가운데 인간이 지금껏 건조한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배라는 칭호를 가진 선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버 A 로트입니다. 컨테이너선 이버 A 로트는 2022년 6월에 처음 진수되었습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압도합니다. 선박의 전체 길이는 1339피트 1인치이며 폭은 200피트 2인치에 달합니다. 이 해상 거인의 적재 용량은 24,400TEU로 이전 기록 보유선인 이버 에이스를 넘어섰습니다. 에버 에이스는 고작 23,990TEU를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에버 A 로트는 파나마 국기를 달고 운항하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컨테이너 회사 중 하나인 대만 기반의 에버그린 메린 코퍼레이션이 운영합니다. 선박 설계는 후동 종우와 쉿빌딩 그룹 조선그룹이 수행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의 핵심 특징 가운데 하나는 2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갑판 면적입니다. 이는 표준 축구장보다 약 3.5배 더 큽니다. 선박의 화물창 높이는 108피트에 이르며 최대 적재 용량은 24,400TEU입니다. 에버 어랏은 한 번의 항해로 최대 24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선상 컨테이너는 22층짜리 건물에 맞먹는 높이로 적층될 수 있습니다. 항구나 대양 한가운데에서 이런 배를 마주하면 그 광경은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감탄하게 만드는 건 크기만이 아닙니다. 에버 A 로트는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선사들은 최신 유체역학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막대한 화물을 높은 속도로 운송하면서도 연료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운영 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점은 현대 해운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다시 고조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인들이 본격적으로 운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운항에 투입되기 전 모든 컨테이너선은 이른바 해상 시운전 해상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 동안 전문가들은 선박의 성능, 항해 능력, 그리고 정해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해상 시운전의 목적은 선박이 실제의 대양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주기관, 항해 장비, 그리고 승무원 생활 여건을 포함해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가 점검됩니다. 시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선박의 강도와 안정성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정화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높은 파도와 강풍 속에서도 선박이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선체 강도 평가뿐 아니라 해상 시운전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조종 성능에도 특별한 주의가 집중됩니다. 선박은 선회 동작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속도를 효율적으로 올리고 줄이며 조종 명령에 정확히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거대한 선박이 충분히 유연하게 움직여 장애물을 안전하게 피하고 좁은 해협에서 기동하며 대양에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컨테이너선의 압도적인 크기를 고려하면 조종 성능 시험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선박에서의 조종 실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파라미터는 최대한의 정밀도로 검증됩니다. 해상 시운전이 끝나면 컨테이너선은 다음 의무 단계인 도킹을 거칩니다. 도킹은 선박 구조의 핵심 요소에서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정밀 검사 과정입니다. 도킹은 항구에서 실시되며 어떤 종류의 화물을 운송할지, 컨테이너 적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향후 항해의 안전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이 우토정됩니다. 승무원은 어떤 적재 배치 계획을 사용할지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은 선박 내 컨테이너의 정확한 위치를 규정하며 안정성, 안전, 그리고 최대 적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송 조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점검이 끝나고 적재 계획이 승인되면 컨테이너선은 출항 준비가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컨테이너선 운항 중에는 선박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하역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컨테이너를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되 좌우로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며 적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선박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적재 전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컨테이너 운송에는 대형 화물 트럭과 강력한 항만 크레인이 사용됩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린 뒤 컨테이너는 갑판이나 화물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이며 즉시 특수 잠금 장치로 고정됩니다. 이는 화물의 이동을 막고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지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과정은 고도의 숙련과 엄격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레싱이라고 불립니다. 레싱은 금속 고정구, 와이어, 잠금 장치를 사용해 거친 흔들림과 악천후 속에서도 컨테이너가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우댈사는 작업입니다. 컨테이너의 적재와 하역은 보통 극도로 촉박한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전 세계 무역의 속도를 유지하려면 작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모든 과정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 최대한 안전해야 합니다. 음악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적재된 배라도 대양에서 기다리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폭풍, 높은 파도, 허리케인급 강풍 같은 험한 기상 조건뿐 아니라 컨테이너선 승무원들은 또 하나의 심각한 위협과 맞닥뜨립니다. 해적 행위입니다. 해적들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공격해 운송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대개 크루선과 유조선이 니에밋적으로 지나는 혼잡한 항로에서 발생합니다. 해적 활동 측면에서 특히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은 인도양에서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에 위치한 아덴만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현대 컨테이너선은 해적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어 수단 중 하나는 워터 캐논, 즉 물대포입니다. 이 방법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물대포는 강력한 물줄기를 만들어 컨테이너선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해적 보트를 침수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어 접근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장비 기능 확장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대포 외에도 대형 선박에는 장거리 음향 장치가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날카로운 고주파 음을 발산하며 그 신호는 청각에 매우 불쾌해 해적들이 거리를 두도록 만듭니다. 또한 선상에는 철조망 형태의 장벽이 설치되어 강제 승선 시도를 막습니다. punkt 1.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일상 업무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보통 당직은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배분됩니다. 각 근무 교대는 직책과 책임에 따라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어집니다. 승무원의 역할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선박 조종을 담당하고 다른 이들은 화물의 관리와 배치를 통제하며 또 다른 이들은 장비의 수리와 기술적 유지 보수를 맡습니다. 또한 기상 조건을 감시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항구에 들르지 않고도 여러 날, 심지어 여러 주 동안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는 승무원이 폴노체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대개 컨테이너선에는 실용 선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선실에는 기본 가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개인 물품을 위한 옷장, 그리고 별도의 욕실입니다. 이 공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모래에게 브레멘노의 집이 됩니다. 주거 공간 외에도 선박에는 반드시 식당과 조리실, 갤리이 있습니다. 조리실은 폴노체난 전문 주방에 버금가는 표준 주방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승무원을 위한 음식이 매일 조리됩니다. 레귤яр하고 카치한 식사는 곧바로 작업 능률과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승무원의 체력을 포텔사는 데 도움이 되며 선박이 지연 없이 항로를 따라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식사는 승무원 일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바다에서의 일은 튼튼한 건강을 요구하므로 컨테이너선에는 보통 작은 체육관이 마련됩니다. 여기서 승무원은 운동을 하며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고 긴 교대 근무 뒤에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가족과 프리브찬 사회 환경에서 장기간 고립되면 종종 외로움과 심리적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를 견디기 위해 승무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가 제공됩니다. 선원들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당구를 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즐길 거리는 긴 항해 동안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현대 컨테이너선은 인터넷 연결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전 세계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안전 항해에 필요한 업무 정보와 업데이트를 프랍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컨테이너 적재와 하역 과정, 그리고 승무원의 일상생활을 함께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선박들이 없다면 현대의 세계 무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수출과 수입은 매일 대륙을 잇고 전 세계 물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라는 티투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라는 칭호는 MSC 아레나 클래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MSC 아레나는 2023년에 건조되어 운항에 투입되었고 라이베리아 국기를 달고 운항합니다. 건조는 중국 조선그룹 양지지항의 조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박의 길이는 1312피트, 폭은 약 211피트입니다. 총톤수, 총용적는 23만 3천 톤에 달합니다. MSC 아레나는 길이와 폭면에서 다른 최신 컨테이너선들과 비슷하지만 그 독특함은 바로 적재 용량에 있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운항 중인 어떤 컨테이너선보다도 더 많은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MSC 아레나는 이전 기록 보유선 OOCL 스페인급 선박을 150 TIEU 이상 초과해 넘어섰습니다. MSC 아레나의 설계에서는 환경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선박은 이전 세대의 유사 선박보다 탄소 배출을 3에서 4% 더 적게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항해에서 MSC 아레나는 칭다오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 향했습니다. 귀향길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항구에 기항했습니다. 음악이 바뀝니다. 하지만 MSC 아레나는 바다의 유일한 거인이 결코 아닙니다. OOCLG급 컨테이너선은 대한민국의 삼숭 헤비 인더스트리스가 건조했습니다. 각 선박의 건조 비용은 9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홍콩의 해운 회사 오리엔트 오버시즈 컨테이너 라인을 위해 운항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OCLG급 컨테이너선의 전체 길이는 1312피트, 폭은 211피트, 총톤수는 23만 5,041톤입니다. 최대 적재 용량은 24,188 TEU에 달합니다. 이 선박의 설계는 에너지 효율성 지수의 최신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강력할 뿐 아니라 비교적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OOCLG급의 각 선박은 인상적인 공학적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형상선 기준 선체 폭은 192피트, 깊이는 106피트, 흘수는 52피트입니다. 컨테이너선은 분당 79회전에서 최대 14,940마력에 이르는 모탄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전 세대 선박에 비해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저반 작업과 투묘타 치우 기동을 위해 선박에는 폴란드 회사가 제작한 특수 크레인 시스템이 온납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복잡한 항만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1I급 또는 OI 클래스로도 알려진 이 급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컨테이너선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선박들은 ON이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진 Ocean Network Express를 위해 개발되고 건조되었습니다. 1I급 선박들은 2023년 6월부터 해당 항로에 투입된 6척 가운데 마지막 6척으로 동일 노선에 최종적으로 투입된 그룹입니다. 이 급 컨테이너선의 길이는 1312피트, 폭은 211피트, 최대 용량은 24,136 TEU입니다. 구조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한 배치로
컨테이너를 선수 쪽 훨씬 가까이 개선 갑판에 이르기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설계는 전체 적재 효율을 높이고 무게 분배를 최적화합니다. I급은 취성 균열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이 선체 구조에 적용된 최초의 선박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우판 고강도 강제판을 사용해 극한 하중에서 선체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주 추진 장치로는 약 6,200만 킬로와트의 MAN B&W 엔진이 사용되며 이 엔진은 순항 속도 22노트를 제공하는데 이는 대략 시간당 25마일에 해당합니다. MSC 테사급 컨테이너선은 후동 클래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중국 국영 조선 콜포라티아 CSSC가 건조했고 MSC가 운항합니다. 이 선박급은 Ever a Class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2023년에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들의 주요 운항 목적은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의 화물 운송입니다. MSC 태사는 전체 길이 1312피트, 폭 202피트이며 총 톤수는 약 23만 7,057톤입니다. 최대 적재 용량은 24,116 TEU에 달합니다. 이 컨테이너선은 최대 92,000마력까지 출력이 나는 MAN B&W 2행정, 2행정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이 최대 속도 24노트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대략 시간당 27마일과 같습니다. 설계에서는 경제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선박에는 혁신적인 버블 윤활 시스템이 장착되어 선체를 따라 공기 방울이 공급됩니다. 이는 물의 저항을 줄이고 배출을 약 4% 낮출 수 있게 합니다.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MSC 태세는 현대적인 글로벌 해상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선내 어떤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버그린 A 클래스 2022 년형 컨테이너선은 이버 A 클래스 시리즈의 일부이며 지금도 활발히 운항 중입니다. 총 5척이 이 급으로 현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CSSC 코퍼라시아가 건조했고 2022년에 취항했습니다. 2척은 그린 컴퍼스 마린의 선단에 속하며 3척은 이버그린이 직접 운항합니다. 이버그린은 또한 CSSC에 추가로 주문한 2척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A 클래스 2022년형은 길이 1312피트, 폭 202피트, 총 톤수 23만 5천 톤이며 최대 용량은 24,400 TIEU에 달합니다. 2022년형 외에도 에버그린 A-클래스 시리즈에는 더 이른 설계로 2021년에 취항한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이 변형은 총 13척의 현역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됩니다. 이버그린 A-클래스 2021년형은 대만의 이버그린 메리나 코퍼레이션이 운항합니다. 더 최신 개량형과 달리 이 선박들의 최대 용량은 23,990 TIEU입니다. 이 시리즈의 6척은 대한민국의 삼성 해운이 건조했습니다. 최대 길이는 1312피트, 폭은 202피트, 흘수는 55피트에 달하며 총 톤수는 약 23만 5천 톤입니다. HMM 아레시라스급은 현대상선, 즉 HMM을 위해 건조된 12척의 컨테이너선 시리즈입니다. 최대 용량 23,964 TEU의 이 컨테이너선들은 대우조선이 건조했으며 이 회사는 키움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 완료 후 선박들은 발주처에 인도되었고 2020년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급 선박의 길이는 1312피트, 폭은 약간 더 작은 약 200피트이며 총 톤수는 2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이 크기 덕분에 HMM 아레시라스급은 이전 기록 보유급 MSC 굴선급을 넘어설 수 있었고 그 용량은 23,756 TEU였습니다.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스가 건조한 HMM 알게치라스의 대안 버전도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같은 급에 속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선박들이 대우호에서 건조된 것이라면 이 컨테이너선들은 삼숭의 조선소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총 5척이 건조되었고 그 기함은 HMM 오슬로였습니다. 때로는 이 하위 그룹을 오슬로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길이 1312피트, 폭 202피트. 그러나 총 톤수는 23만 2천 톤으로 증가했으며 최대 적재 용량은 23,820 TEU가 되었습니다.
MSC 귤순급은 두 개의 대한민국 기업 대우 쉿빌딩과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스가 건조한 컨테이너선 시리즈입니다. 이 선박들은 메디터레니언 쉬핑 컴퍼니, 즉 MSC가 발주했으며 최대 용량은 23,753 TEU입니다. 2019년에 진수되었을 당시 MSC 귤순급은 세계 최대급으로 여겨졌고 이전 리드인 OOCL 홍콩급을 넘어섰습니다. OOCL 홍콩급의 용량은 24,013 TEU였습니다. 대우호와 삼성이 건조한 버전은 길이가 동일하게 1312피트이며 흘수는 54피트 2인치입니다. 하지만 폭은 다릅니다. 대우 버전은 200피트 2인치, 삼성 버전은 201피트 9인치입니다. 특이할 점은 MSC 귤순이 세계 최초로 갑판에서 폭 방향으로 24개의 컨테이너를 배치할 수 있었던 컨테이너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컨테이너선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독일 운영사 하팍 로이드에 속한 베를린 엑스프레스 클래스입니다. 이 선박들은 극동과 북유럽 사이 항로에서 활발히 운항 중이며 2023년에 처음으로 발주처에 인도되었습니다. 베를린 익스프레스 컨테이너선은 길이 1312피트, 폭 200피트이며 총 톤수는 약 23만 6,764톤입니다. 최대 적재 용량은 23,664 TIEU에 달합니다. 이 선박들은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오늘날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는 에탄을 포함한 대체 연료의 사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선박들은 독일 국기를 달고 운항하며 75,000kW가 넘는 출력의 에메인 주기관을 탑재하고 있어 순항 속도는 약 22노트, 즉 대략 시간당 25마일입니다. 음악이 천천히 잦아듭니다. 이 컨테이너선들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무역의 버팀목이자 현대 세계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게 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거인들은 대양을 가로질러 대륙과 국가와 경제를 연결합니다. 그 크기는 놀랍고 기술은 더 복잡해지며 항로는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배들이 바다로 나아가는 한 글로벌 무역은 계속 앞으로 움직입니다. 다음번에 수평선 너머로 컨테이너선을 보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음악이 잦아듭니다.